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이 꼭 잘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남습니다. 그 순간엔 훈계였지만 자식 마음엔 평생의 상처로 남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말했지만 자식은 책임 부담 죄책감으로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노후의 관계를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삼켜야 할 말 5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지난주 한 70대 어머니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참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지. 그런데 정작 아들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평생 나한테 했던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박혀 있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넌 맨날 나만 속 썩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을 못 봤다고 들었던 그 말 한마디. 그 아들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됐지만 60이 넘은 지금도 그 말이 들립니다. 어머니는 화가 나서 한 말일 뿐이었겠지요.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주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해서 한 말인데 왜 자식들은 상처받았다고 하는 걸까? 부모는 절대 그럴 뜻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식은 그 말을 평생 안고 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인데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기억한다는 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가벼워집니다.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하지만 자식 마음에는 점점 더 무겁게 쌓입니다. 돌처럼 벽돌처럼 하나씩 쌓여서 어느새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이 생깁니다. 혹시 자식에게 전화할 때 손이 먼저 떨리진 않으십니까?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화하고 싶은데 괜히 또 잔소리할까봐 망설여져요. 통화하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와요.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서 전화 한 통 거는 게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그땐 그렇게 자연스러웠는데 언제부터인가 전화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이 바빠서?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하면 또 그 말이 나올 것 같아서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안 오니? 명절에만 얼굴 보내. 다른 집 애들은 주말마다 온다던데.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막상 전화기만 들면 튀어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합니다. 아, 또 했구나. 괜히 그런 말 하지 말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마음 아픈 건 자식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전화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받아도 엄마, 나 지금 좀 바빠 하고 빨리 끊으려 합니다. 바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기 싫은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째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요즘 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식들은 부모님 말씀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의 언어가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을 뿐입니다. 자식이 명절에만 오는 게 정말 바쁜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곤함입니다. 무엇이 피곤하냐고요? 똑같은 말을 또 들어야 한다는 게 피곤한 겁니다.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다른 집 애는 안. 그런데 이런 말들
자식들은 이미 수백 번 들었습니다. 듣는 순간 귀를 닫습니다. 마음도 닫습니다. 부모는 그래도 자식인데 이해하겠지 생각하지만 자식은 또 그 말이네 하고 속으로 한숨 쉽니다. 집에 가는 게 편안한 게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들으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명절에만 옵니다. 아니, 명절에도 일찍 갑니다. 아이들 학원 가야 해서, 회사 일이 밀려서, 핑계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서운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자식은 피곤해하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식을 잃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칼로 찌르면 흉터가 보입니다. 피가 나고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조심합니다. 하지만 말로 찌르면 흉터가 안 보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찌릅니다. 자식은 참습니다. 또 참습니다. 부모님이니까 나이 드셔서 그러시지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처가 쌓이면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천천히 멀어집니다. 엄마, 나 좀 바빠서. 이 말이 시작되면 그게 영원한 바쁨이 됩니다. 처음엔 정말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엔 안 오려고 바쁜 척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부모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자식을 잃었구나. 제가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부모의 말은 사랑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말은 공중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 마음속에 평생 새겨집니다. 좋은 말은 축복이 되고 나쁜 말은 저주가 됩니다. 부모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됩니다. 60년, 70년 키운 관계가 단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수십 년 쌓은 사랑보다 한순간의 말이 더 강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부모는 분명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 잘 되라고 걱정돼서 진심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다르게 듣습니다. 또 통제하려고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이렇게 듣습니다. 이게 세대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언어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걱정을 표현할 때 지적했습니다. 왜 그러니?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는 다릅니다. 지적은 사랑이 아니라 공격으로 들립니다. 더 큰 문제는 똑같은 말도 나이 들수록 무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 엄마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면 자식이 고마워요. 엄마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50, 60이 됐는데 같은 말을 하면 지금도 그 얘기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말이 왜 지금은 상처가 될까요? 관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자식은 부모에게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했습니다. 부모의 말이 더 이상 지침이 아니라 간섭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못 바꿉니다. 평생 해왔던 말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꿉니까? 그래서 계속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말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살아납니다. 어떤 말을 바꿔야 할까요? 어떤 말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입 밖으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 5가지입니다. 이 말들만 조심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음의 평안도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문제일까요? 어떤 말이 자식을 멀어지게 만들까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말하고 나면 또 그 소리 했구나 후회하는 그 말들. 하지만 막상 자식 얼굴 보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평생 해온 말이니까요. 우리가 나쁜 부모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셨고 이웃집도 다 그랬습니다. 엄하게 키우는 게 사랑이었고 자식 위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다르게 듣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니지만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입니다.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입 밖으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 안 해본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고생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프면서도 참고 버텼습니다.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우리는 굶으면서 자식 먹였습니다. 추운 겨울 손 터지도록 빨래하고 여름엔 땀 흘리며 파칠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피땀 흘려 자식 키웠습니다. 그 고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위로가 될 텐데 자식들은 그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특히 명절 때 자주 나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 안 하면 아들이 일찍 간다고 하면 내가 너희 키우느라.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자식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빚이 있다로 들립니다.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빚 독촉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 설날 한 어머니가 아들 내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대학까지 보냈는데 명절에 하루 있다 가는 게 그렇게 힘드니? 아들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은 명절에도 점심만 먹고 갑니다. 우리는 고마움을 바란 건데 자식은 빚을 요구받았다고 느낍니다. 이게 원하던 결과입니까? 아니지요. 두 번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 말도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선생님 되고 싶었지만 결혼하고 그만뒀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자식 낳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병원 안 가고 참았습니다. 자식 학원비 대느라 우리 약값도 아꼈습니다. 꿈도 포기했습니다. 건강도 잃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줄였습니다. 전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다 너희들 잘 되라고 우리가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서운하고 화가 날 때 이 말이 나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 내가 너만 없었어도. 진심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속상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한 50대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40년 전에 한 번 하신 말이에요. 너만 없었으면 나도 대학 갔을 텐데 그 후로 전 평생 미안하게 살았어요. 제가 태어나서 죄송하다고 매일 사과하면서요. 자식은 자기가 부모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죄라고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곁에 오기가 무겁습니다. 올 때마다 미안하고 죄책감 듭니다. 그래서 안 옵니다. 우리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자식은 존재 부정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우리 세대는 자식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사랑의 매 들어보셨지요? 때려야 바르게 큰다고 배웠습니다. 호랑이 같은 엄마가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공부 안 하면 혼냈습니다. 늦게 들어오면 혼냈습니다. 말대꾸하면 혼냈습니다. 전부 자식 잘되라고 한 겁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너 커서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가 이러는 거야 사랑이었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맞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자랐고 그게 정상이었습니다. 엄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똑바로 큰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다르게 기억합니다. 잘 되라고가 아니라 엄마 뜻대로 되라고였다고 말합니다. 한 60대 아들이 토로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하신 말이 다 너 잘 되라고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걸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음악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너 잘 되라고, 의대 가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있다고 하면 다 너 잘 되라고 반대하는 거야. 결국 잘 되라는 건 어머니 생각대로 되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사랑을 표현한 건데 자식은 통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너 잘 되라고라고 말하면 자식은 또 간섭하시네 이렇게 듣습니다. 네 번째, 다른 집 애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우리 때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했습니다. 우리 큰애 서울대 갔어, 우리 딸 의사 됐어,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녀. 그러면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우리 애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자식을 자극했습니다. 김서방네 아들은 전교 1등인데 너는 뭐 하니? 박서방네 딸은 피아노 대회 나가는데 너는? 비교하면 자식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 줄 알았습니다. 경쟁 사회였으니까요. 남보다 잘해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식이 뒤처질까봐 걱정돼서 비교한 겁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교는 훈육이 아니라 관계 단절의 시작입니다. 70대 아버지가 아들한테 평생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옆집 철수는 공부도 잘하고 효자인데 너는 맨날 나만 속 썩인다. 그 아들은 지금 50대입니다. 아버지한테 전화 안 합니다. 명절에도 얼굴 안 비춥니다. 왜냐고요? 아버지 만나면 40년 전 그 말이 생각나서입니다. 나는 옆집 철수만 못한 인간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열등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당한 자식은 평생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다섯 번째, 너 나중에 나 버리면 어떡하니?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늙으면 누가 돌봐줄까? 주변을 보십시오. 요양원에 혼자 계신 분들, 자식한테 연락도 못 받는 분들, 명절에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분들.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무섭습니다. 내가 늙으면 누가 돌봐주나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미리 말합니다. 나 나중에 버리지 마. 늙어서 요양원 보내지 마. 너만 믿는다. 이 말이 자식 귀에는 어떻게 들릴까요? 협박처럼 들립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라. 내 노후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 자식은 그 순간부터 의무감을 느낍니다.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봐야 버리지 않는 걸까? 얼마나 돈을 들여야 효자일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제게 고백했습니다. 아들한테 나 버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어요. 그 후로 아들이 의무적으로 오더라고요. 웃으면서 오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 말 안 했으면 아들이 더 편하게 더 자주 왔을 거예요. 불안을 자식에게 던지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낍니다. 부담을 느끼면 거리를 둡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한 말이 오히려 밀어내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자란 시대는 달랐습니다. 희생이 미덕이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효도도 당연했습니다. 자식은 부모 말씀 따르는 게 도리였습니다. 그 시절엔 부모가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습니다. 자식들이 네, 어머니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문화였고 규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식들은 독립적으로 자랐습니다. 부모의 희생을 빚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효도를 의무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그 시절엔 그게 최선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들이 자식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말은 이미 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 말들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화를 낼까요? 아니면 대들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식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 말들은 자식을 붙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밀어냅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자식은 또 그 소리네 하고 귀를 닫습니다. 처음엔 참습니다. 그 다음엔 피합니다. 마지막엔 아예 안 옵니다. 자식은 상처받아도 대들지 않습니다. 엄마, 그 말 상처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백 번 들었던 말인데 지금 와서 바뀔 리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덜 받습니다. 연락을 늦게 합니다. 집에 덜 옵니다. 와도 빨리 갑니다. 부모는 요즘 애들이 예전 같지 않다고 서운해하지만 사실은 관계의 언어가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68세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교사. 평생 고생해서 두 아들 다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혼자 식당 일하면서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들들이 잘 안 옵니다. 큰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작은아들은 두 달에 한 번. 전화해도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습니다. 어머니는 섭섭합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네, 알아요 하고 대답은 하는데 그 다음 주엔 더 안 옵니다. 명절 때 큰아들이 왔습니다. 며느리랑 손주 데리고 왔는데 점심만 먹고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섭섭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명절에 이틀씩 있던데 너희는 왜 그러니? 큰아들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후로 명절에도 안 옵니다. 병원 당직이 있어서요 핑계를 댑니다. 어머니는 이제 혼자 삽니다.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텔레비전 봅니다. 아들 전화 기다리다가 하루가 갑니다. 가끔 먼저 전화하지만 통화는 3분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들들이 나빠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말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다른 집은 안 그런데 이 말을 수십 년 들은 아들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사랑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빚 독촉 들으러 가는 것 같아서 안 가는 겁니다. 72세 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늦둥이 딸이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하지만 엄하게 키웠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딸이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미술로 뭐 먹고 사니? 교대 가라 딸은 교대 갔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반대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 남자 집안 형편이 어떤데? 딸은 헤어졌습니다. 딸이 결혼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른 사람과 했습니다. 10년 살다가 이혼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았습니다. 지금 딸은 50대입니다. 혼자 삽니다. 아버지한테 1년에 한두 번 연락합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 통화는 5분도 안 합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하고 끊습니다. 아버지는 외롭습니다.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딸은 압니다. 평생 자기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았다는 걸. 다 너 잘되라고라는 말 뒤에 숨은 진짜 뜻이 내 말대로 해라였다는 걸.
이 두 이야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떠날 뿐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싸우고 화내고 소리 지르면 그래도 관계가 남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떠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명절에 선물도 보내고 생일 때 케이크도 삽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부모는 모릅니다. 우리 애들 착해. 전화도 하고 가끔 오잖아 하지만 그건 의무입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가 걱정할까봐 겉으로만 괜찮은 척합니다. 속으로는 빨리 끝나라 기도합니다. 이게 노후의 외로움입니다. 자식은 있는데 혼자인 외로움. 전화는 되는데 할 말이 없는 외로움. 명절에 오긴 오는데 빨리 가는 외로움. 부모는 요즘 애들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말이 먼저 관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른 집 애는 안 그런데 너 나중에 나 버리면 어떡하니? 이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자식과 부모 사이에 높은 벽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자식은 그 벽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그럼 이미 늦은 걸까요? 이미 관계가 무너졌으면 회복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수십 년 쌓인 말의 결과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을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5가지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됩니다. 참으면 됩니다. 삼키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식은 달라집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이미 수십 년 쌓인 상처인데 말 몇 마디 안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달라집니다. 말 하나만 바꿔도 관계는 살아납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무엇을 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년 해온 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덜 말하십시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도 아니고 충고도 아닙니다. 안전한 말 한마디입니다. 아니, 어쩌면 말도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 말 하고 싶으시지요? 참으십시오. 삼키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그래, 내가 잘 컸구나. 이것만으로 됩니다. 자식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요하는 순간 고마움은 빚이 됩니다. 가만히 두십시오. 자식은 나중에 압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때 스스로 고마워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이 말 하고 싶으시지요? 억울하시지요? 하지만 참으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내 인생 내가 잘 살아 이게 답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모릅니다.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이 들면 압니다. 자기가 부모 되면 압니다. 아, 엄마가 이랬구나 깨닫습니다. 그때 후회하고 눈물 흘립니다. 그러니 지금은 참으십시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압니다. 부모가 자기 잘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부모 뜻대로 하라는 말이라는 걸, 차라리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괜찮아. 자식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 압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되는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자식 인생은 자식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십시오. 실패해도 자기가 배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다른 집 애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이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독입니다. 관계를 죽이는 독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너대로 괜찮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다른 집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우리 자식은 우리 자식입니다. 서울대 가든 말든 대기업 다니든 말든 우리 자식이면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너 나중에 나 버리면 어떡하니?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자식을 가장 빨리 떠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인생 살아. 엄마는 혼자도 괜찮아. 자식에게 짐 지우지 마십시오. 노후를 자식 책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스러우면 거리를 둘 뿐입니다. 부담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스스로 옵니다. 75세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몇 년째 잘 안 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지만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자. 참자. 아들이 명절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이 1000가지였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니? 다른 집은 자주 온다던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밥 먹었니? 그게 전부였습니다. 잔소리 없었습니다. 핀잔 없었습니다. 아들이 놀랐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건강하면 됐지. 아들은 그날 오래 있다 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들이 오히려 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고민 이야기 전부 털어놨습니다. 다음 주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가 놀랐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온다고? 괜찮아, 바쁘면 다음에 와 했더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가고 싶어요. 그 후로 아들이 자주 옵니다. 한 달에 2~3번 옵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스스로 오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오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말을 줄였더니 아들이 가까워졌어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이게 답입니다. 말을 줄이는 겁니다. 부모가 침묵을 선택할 때 자식은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부모가 요구를 멈출 때 자식은 스스로 줍니다. 부모가 비교를 그만둘 때 자식은 자신감을 되찾습니다. 사랑은 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덜 말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다 너 위해서야 말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이 사랑입니다. 참는 게 힘듭니다. 말하고 싶은 걸 삼키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관계를 살립니다. 말 한마디 참는 순간 자식과의 거리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이미 수십 년 상처를 줬는데 지금 와서 말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조금의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부모가 조금만 바뀌어도 자식은 압니다. 엄마가 달라지셨네 느낍니다. 처음엔 믿지 않습니다. 일시적이겠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다른 모습을 보이면 자식도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엄마가 정말 바뀌셨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말을 줄일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대신 그래. 내가 잘 컸구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대신 내 인생 내가 잘 살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다른 집 애는 안 그런데 대신 너는 너대로 괜찮아. 너 나중에 나 버리면 어떡하니? 대신 내 인생 살아. 나는 괜찮아. 이 5문장만 바꾸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돌아갈 수 있는 곳, 상처받지 않는 곳, 비교당하지 않는 곳, 요구받지 않는 곳, 부모가 그 안전한 곳이 되어 주십시오. 말 한마디 참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노년은 길고 외롭습니다. 자식이 곁에 없으면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붙잡는 방법은 요구가 아니라 놓아줌입니다. 말을 더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하고 싶으시면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잘 지내니? 이 한마디면 됩니다. 자식이 네 하면 그래, 건강해라 하고 끊으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자식이 집에 오면 반갑게 맞으십시오.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오니? 하지 마십시오. 와줘서 고마워 이 말이면 됩니다. 자식이 일찍 간다고 해도 그래, 조심해서 가 하십시오. 붙잡지 마십시오. 명절에 다른 집 자식들이 이틀씩 있다는 이야기 들어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식이 1시간이라도 와줬으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자식은 돌아옵니다. 우리가 요구를 멈추면 자식은 스스로 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면 자식은 사랑으로 답합니다. 말 하나만 바꿔도 노후가 달라집니다. 외롭지 않은 노후, 자식이 자주 오는 노후, 마음 편한 노후.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입 밖으로 절대 꺼내면 안 되는 말 5가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 말들을 삼키십시오. 참으십시오. 그리고 대신 이 말을 하십시오. 그래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이 말이 노후를 살립니다. 이 말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자식은 가까워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